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철학과와 인공지능학과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 철학, 기술 철학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이게 과학, 철학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학이 제기하는 다양한 철학적 쟁점을 연구하는 철학 분야입니다. 저는 사실은 학부하고 석사까지는 물리학을 공부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철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제 과학기술 철학의 전문가로 그 학자적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한 번도 제가 전공을 바꿨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탐구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과학과 인문학 양쪽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해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현재와 같은 전공과 연구를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 연구와 공부 모두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핵심적 질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적 과학기술, 우리 인류 문명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과학기술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혁신적 과학기술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했는가? 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아세모글루 같은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그 답이 간단하게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란 겁니다. 이 흥미로운 질문의 특징이 단순하게 yes, no로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던져야 될 질문은 뭘까요? 그럼 어떤 경우에 혁신적 과학기술이 인류 복지에 도움이 됐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나 하는 조건들을 따져보는 게 될 테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질문들은 그 다음 질문들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한다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점은 이겁니다. 아세모글루에 의하면 결국은 이런 중요한 질문, 즉 우리에게 인류 복지의 보편적인 향상을 가져왔던 기술들은 결국은 당시에 그 기술 혁신의 혜택을 독점할 수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주목했던 기술은 물기술과 전기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무슨 기술이야 그러겠죠. 근데 물이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도는 러닝 워터, 탭 워터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즉 물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 물은 사실은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수원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수도 꼭지만 돌리면 바로 달려와서 내가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 인프라가 지금 우리 사회는 갖춰져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보시면 이 물기술의 도입이 인류 복지를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불행히도 인류의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인구들이 가족들이 먹을 물을 깃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대개는 여성들인데요. 여성들이 하루 10시간씩 물을 길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물기술과 같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줬던 기술들이 왜 등장했는가 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냥 좋은 기술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와 하고서 사용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세모글루의 그 분석과 일치된 방향의 결론을 얻었는데요. 즉 우리가 그런 기술들이 인류 보편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잠재력에 주목하고,
그 잠재력을 확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고 좀 어려운 말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기술을 그 권력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과 결합했을 때 오직 그때에만 인류 보편 복지가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최근에 한참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도 똑같이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질문을 좀 더 심화시키면 인공지능 기술이 물기술이 될 수 있을까? 즉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물기술처럼 인류 보편 복지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술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또 수행한 연구는 기술이 만들어내는 미래라는 생각이 가진 함정에 대해서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세탁기가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 가정에 보편적으로 도입됐을 때, 그러니까 부자만이 아니라 일반 중산층에도 많이 보급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세탁기가 도입되니까 가사 노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테고,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될 거다. 왜냐면 더 이상 세탁하는데 시간을 안 써도 되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 가사노동 시간이 세탁기의 보편적 보급 이후로 살짝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러면 이런 미래 예측이 왜 틀렸냐? 그 이유를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미래 예측을 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대로 있다고 치고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나 제도적 요인들 이런 것들 그대로 두고 기술만 20배 빨라지고 기술만 20배 강력해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세탁기가 도입되기 전에는 그 세탁하는데 막 열몇 시간씩 걸리던 걸 세탁기 도입 이후에 1시간 만에 할 수 있으니까 남은 시간은 딴 데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여러분 세탁이 훨씬 쉽고 빨라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세탁을 더 자주 한 겁니다. 이제는 세탁을 예를 들어서 전에는 뭐 바깥에서 입는 옷 일주일, 2주일 입는 게 기본이었다면 이제는 하루나 이틀 만에 세탁을 해서 깨끗한 옷으로 입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화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기술의 발전들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를 기술이나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수동적일 것이라고 예측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기술 변화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술 예측들을 수행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역시 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사실인데 17세기에는 여러분 미래라는 단어가 future죠. 영어 단어가. 그 미래라는 단어를 동사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7세기의 유럽은 신대륙의 발견 이후로 새로운 세계로 막 탐험을 떠나면서 우리가 고대 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팽배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고대가 완전 이상향이었고 자기들은 훨씬 못한 세계에 살고 있었다고 믿었던 유럽인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미래를 탐색하고 건설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동사로 쓴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이런 첨단 기술이 인류 보편 복지에 도움이 되는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그 보편 복지의 향상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가, 그것들을 탐색해보고 제가 했던 것처럼 물기술이 그랬다. 그러면 물기술의 특징이 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술 혁신이 이룩할 세계를 수동적으로 예측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좋은 가버넌스를 만들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술 혜택을 독점하지 않고 대다수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그런 기술들의 접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질문이 기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